배신이라면 배신, 속임수라면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아이들이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작품은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 정확히 말하면 좋아요, 구독. 자, 또 오랜만에 원작이 없는 작품입니다. 자, 줄거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때는 2000년 서울 종로구입니다. 노포 맛집 평만옥의 사장 무옥 김윤석 씨입니다. 김윤석이라고 부를게요. 이 김윤석은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빌딩도 몇 채가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대를 이을 유일한 핏줄인 아들 문석 이승기가 승려가 되어 출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돈도 있고 서울에 땅도 있고 빌딩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대를 이을 아들이 지금 승려가 돼버렸네. 자, 그러던 어느 날 평만옥에 두 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 두 아이예요. 홍민국, 홍민선이라는 이 두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승기라고 밝히게 됩니다. 김윤석이 놀란 거지. 니들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승려인데? 자, 그래서 이승기가 놀래서 이제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거를 막 회상해 보는데 과거에 정자기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아, 땡. 자, 김윤석은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함씨 가문의 대를 이어줄 손자, 손녀가 있다는 사실에 마냥 기쁘기만 한데 이승기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민국이와 민선이는 이승기의 자식이 맞을까? 과연 민국이와 민선이는 함씨 가문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영화가 바로 대가족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릴게요. 자, 감독은요, 양우석 감독입니다. 변호인 강철비, 강철비2 정상회담을 맡았던 감독님이시죠. 자, 각본은요, 역시나 양우석 감독이 맡았습니다. 양우석 감독님은 각본하고 감독, 뭐 둘 다 하기로 또 유명하시고, 웹툰도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죠. 자, 출연은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박수영, 김시유, 윤채나,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자, 러닝타임은 107분이고요. 1시간 46분 33초입니다. 2시간이 역시 안 되고요. 자, 구성으로는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 아이가 찾아와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게 30분, 그리고 김윤석과 아이들은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30분, 그리고 이승기의 정자기증을 통해 오해를 풀게 되는 것이 30분, 그리고 엔딩이 15분 정도 해가지고 이 영화도 발단 전개 결정이 3대 3대 3을 따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 1대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가족은 누구인 것인가? 영화의 전반적인 서사는 이 아이들은 진짜 이승기 자식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믹함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려다 보니까 승려가 애를 낳았다니까 이게 신기하지, 웃기지, 재밌지. 그런 코믹함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대를 이어갔으면 하는 고지식한 아버지 김윤석, 그리고 대의 뿌리를 싹둑 잘라버린 승려 이승기. 이 둘의 팽팽한 싸움을 통해서 현실적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극장에 갔을 때 어른들, 특히 60대를 넘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재밌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대를 이을, 가문의 대를 이을 있는 소재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너무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감들을 많이 하셨나 보죠? 그래서 많이들 웃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 자,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 가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보러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친자가 맞는 건지 되게 유쾌하게 풀어간다는 점에서 기대를 되게 했던 건데, 근데 이 영화는 배신이라면 배신, 속임수라면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아이들이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작품은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 정확히 말하면 입양 가족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그린 영화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평만옥의 총지배인인 김성령은 김윤석과 같이 살고 아내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아니야.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죠. 사모님 행세를 한다기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자, 이승기는 함씨 가문을 이을 유일한 인물이지만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되었죠. 그래서 대를 싹둑 잘랐어요. 예. 자, 그리고 강한나 씨도 나오게 되는데 이 강한나는 좀 복잡해. 강한나는 이승기의 정자기증으로 딸을 몰래 낳은 인물입니다. 너의 씨앗이라면 내 딸로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몰래 딸을 낳았어. 이제 근데 결혼은 이제 딴 사람과 한 거죠. 근데 강한나의 전 남편은 사실 무정자증이야. 그래서 내 애가 아닌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애가 이승기의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것도 알아. 이승기하고 친구거든. 그나마 다행이야. 난 무정자증이고 그나마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가장 착한 친구가 그 정자로 딸을 만들었으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혈액형을 검사를 해봤는데 B형인 거야. 절대 태어날 수 없는 B형인 거야. 이승기의 혈액형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의 혈액형도 아니고 내 혈액형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아내가 이 강한나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들로 추정되는 민국이는 이승기의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리고 딸로 추정되는 홍민선은 정자기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죠. 이렇게 가족과 관계없는 유사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이 영화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대가족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 계획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가족이죠. 어떤 가족 한국판? 어떤 가족 한국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가족은 진짜 그 범죄 안에서 피어나는 그 어떤 가족애를 그렸다면은 대가족은 그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평범하죠. 예. 자, 닮은 작품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가족계획이란 드라마와 비슷한 궤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느 가족과도 흡사한 구석이 있죠. 근데 어느 가족이 진지하고 묵묵하고 묵직한 영화라면 대가족은 조금 포근하고 따뜻하고 밝은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 자체에서 완전 달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살인의 추억과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하는 이야기와 가족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작품 다 DNA 검사에서 다른 사람임이 드러났고 살인의 추억은 더 사건이 미스터리해졌다면 대가족은 오히려 더 사건이 더 명확해진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똑같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범인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DNA로 판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DNA 기간 동안에 수사를 계속해. 대가족에서도 그렇고 살인의 추억에서도 그렇고 DNA 결과가 아니었어. 근데 완전 방향은 다르죠. 한쪽은 진짜 가족이 되고 한쪽은 다른 범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족판 살인의 추억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너무 따뜻한 영화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미디만을 바라고 간 극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웃으려고 간 거였어요. 대가족을 선택한 이유가. 근데 따뜻함까지 더 얻어버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포스터에 보는 만둣국처럼 섞이지 않는 그 재료들로 가지고 딱 섞여 있는 그런 포근함을 느꼈던
그런 영화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영화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잘 가져간 영화로 보이고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상과는 벗어난 이야기를 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벗어난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에서 신선함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화도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마미아 1편 제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다들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느낌. 그렇죠. 분위기나 무드는 좀 그쪽에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따뜻함을 얻었다는 평이 완전 호평이네요. 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손가락 5개 안에 뽑는 영화가 대부분 다 가족 영화예요. 나홀로 집에. 제 인생 영화 나홀로 집에. 워터보이즈. 뭐 러브레터. 뭐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따뜻한 영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막 막대 먹은 영화들을 별로 그렇게 흥미로워는 하지만 막 인생 영화까지는 잘 안 되고 하는데 대가족은 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난리통에도 조금이라도 뭔가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오랜만에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았던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려합니다. 유려해요. 제가 최근에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서 가장 촬영과 화면 구성이 유려했어요. 영화가 막힘이 없고 흐름이나 무드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영화가 시작합니다. 만두집에서 만두를 빚는 김윤석이 나와요. 똑딱똑딱똑딱똑딱 만두를 빚어요. 자, 만두 맛을 딱 확인한 후에 야, 됐다. 가게 문 열어라. 그래서 가게를 오픈합니다. 자, 복작복작 가게 안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화면이 넘어가서 절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거기에 이승기가 승려인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 모습을 중계하고 있는 그 TV를 김윤석이 보고 있습니다. 못마땅해요. 에이, 저 아들놈 새끼. 자, 다시 가게에 정겨운 전경이 막 그려져요. 이 부분이 거의 한 5분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리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대체로 영화들은 영화 시작 때 세계관을 소개하거나 설정을 설명할 때 자기적인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음악이 과하거나 또 급하게 볼륨을 줄인다든가 화면이 급하게 넘어간다든가 대사로 막 처리를 해버린다든가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진짜 유려하다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매끄럽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가족을 감독을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근데 딱 영화를 보고서는 한 15분이 지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다 보니까는 감독 누구야? 제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오랜만에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아내한테 이 감독 누구야? 아니 왜 이렇게 잘 찍어? 너무 놀랄 정도로 그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매끈합니다. 그런 촬영이 너무 좋았고 편집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좋았고 음악은 누구예요? 김태석 음악 감독님. 편집은 또 김선민 기사님이시네요. 잘하시는 분들이 하셨네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립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평만옥이라는 이런 가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현재 이런 주택을 개조한 가게. 그러니까 카페는 많은데 밥집은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 서울 시내에 그렇게 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주택 또 가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밥집이 많이 없단 말이죠. 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고 그것을 최대한 따뜻하고 복작복작한 옛 문화를 잘 살려놨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불교와 적절히 코미디를 섞은 것도 재밌었는데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울리는 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너 네 아들 맞아? 했는데 이승기가 갑자기 상상을 딱 하는 거야. 정자기증이 딱 생각난 거야. 딱 생각이 난 순간 갑자기 종으로 땡 그 장면이 나와. 그런 거 그렇게 종교와 이렇게 잘 이렇게 묻어나게 한 게 재밌거든요.
중간중간 깨달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그 억지스럽지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에 대가족이 모일 때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그 정겹게 배치했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안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정겹게 잘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 그 표정도 되게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김윤석이 각성을 하고 보육원에 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진짜 그냥 보면서 그냥 행복하더라고. 괜히 기분 좋아지고 그냥 웃음이 실실 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서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배추만두 궁금. 자, 그리고 세 번째, 코미디의 숨은 사회 문제.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는 친자를 찾는 척, 사실은 입양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접근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매주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따로 있습니다. 원작이 유명하거나 눈이 휘둥그레지는 블록버스터나 CG로 떡칠한 영화들을 극장에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내가 2억 달러 쓴 영화 보고 싶지 20억짜리 영화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아니 똑같은 티켓 가격인데 다르잖아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나 가슴 아픈 사연, 역사 같은 영화들은 점점 더 영화관에서 소비하기 힘든 현실인데 이 코미디라는 장르로 유명한 배우들의 연기로 이렇게라도 포장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똑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한국 감독들이 가져야 할 영리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극장들로 관객을 목욕할 만한 소재를 찾는 대중성. 정말 지금 이 영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진짜 저는 그냥 코미디만을 바라고 갔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밝혀가지고 더 피해가 되나? 한국식 스크루지를 본 느낌. 오! 비슷해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네. 오, 꼭 볼게요. 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아쉬운 점이에요. 첫 번째, 예상입니다. 영화를 중반쯤 보고 나면은 영화 예상이 좀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가 DNA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가 흐름상 막힘없이 두 아이가 가족의 형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불행이 마지막에 펼쳐지는 거라는 건 다들 알게 되는 수순인 것 같아요. 이야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말이 예상되어 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별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 점을 좀 더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MSG.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극적인 MSG 따위는 얼씬도 못하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대체적인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밋밋한 평양냉면 같은 맛이라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극장용 영화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비하면 많이 밋밋하죠. 웃음도 그렇고 저는 빵빵 터지면서 막 봤는데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신라면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자극적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자극적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뭐 할 수 없는데 계속 불닭볶음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 매운 거 한번 먹었으면 좀 덜 매운 것도 먹어야 이게 속이 편안해진다고요. 대가족 같은 영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극적인 맛은 저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대가족을 보면서 조금 포근한 마음 느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근데 그래요. 뭐 충분히 자극적이라면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은 승려가 정자기증을 해서 애가 한두 명이 낳은 게 아니라 몇백 명의 수많은 애가 나와 있다라는 설정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되게 재밌고요. 염색도 재밌고. 진짜 이거 보고 나서 만둣국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